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미래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이 마이크로 바이옴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 바이옴이 알려진 계기는 미국 전 대통령인 이 오바마 때문인데요. 이 마이크로 바이옴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생각한 오바마는 국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이 마이크로 바이옴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재작년인가요? 이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임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이면서 관련 산업에 대해서 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최근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한 종목들이 이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관련 이슈가 좀 뉴스로 재료로 나오면서 이 종목들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었던 적이 있었고요. 자, 그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그 정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은 뭐 어렵게 얘기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사실 이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유산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장내 유익균, 유해균을 포함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총합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정의가 나와 있죠. 제1의 유전체라고도 불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사는 개체 수준의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각종 미생물을 총칭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뭐 성의 기준으로 38조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이 질병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시 여겨지겠죠. 관련 산업이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을 보자면 체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뭐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당 등 만성 질환이 생기고 이런 노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소화, 면역, 뇌 건강 등 이런 다양한 측면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관련해서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 굉장히 급팽창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얼마나 그 시장이 급팽창을 하고 있느냐? 보통 어떤 새로운 이 산업이 만들어지고 그 산업이 성장을 하면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도 뭐 1년에 2배, 3배, 뭐 한 5배에서 10배 성장하면 굉장히 크게 성장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이 성장을 하는 속도를 보면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자,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시장 규모가 좀 형성이 됐는데 그때 하나로 대략 600억 정도의 시장 규모가 만들어졌었어요. 자, 그 다음 해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6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자, 이제 올해죠. 자, 올해는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할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한 170배 가까이 성장을 하는 산업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성장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5배, 10배도 아니고요. 불과 6년 상간에 170배의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산업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또 사활을 걸지 좀 생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 관련한 종목들이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당연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관련한 기업들은 뭐 첫랩, 지노맨 컴퍼니, 최근에 신규 상장된 고바이오 랩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종근당 바이오, 일동제약과 뭐 제노포커스 정도 이 관련한 기업으로 좀 보면 좋은데요. 그 중에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기업들이 좀 있는데 지노맨 컴퍼니와 첫랩 그리고 고바이오랩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기업으로 좀 꼽을 수가 있고요. 또 셀바이오텍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왜 그런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한 산업이 좀 신규 산업으로 등장을 하고 또 전 세계에서 그렇게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22일에 이 구성된 이 운영팀이 만들어져서 시작이 됐고요. 이 지원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뭐 사정 3단과 뭐 관련 부서, 심사부서, 연구부서 등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한 임상자료 요건 등 이 가이드라인과 이 허가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한 산업이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의 연구 이 성과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로 봤을 때는 걸음마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런 만들어져야 될 어떤 심사 기준이라든가 허가 기준들이 걸음마 단계인 거지 기업들은 지금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임상 이상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대처가 조금 우리는 늦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서 아마 미국이 가장 먼저 좀 선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업들의 연구 성과는 현재 어느 정도 레벨에 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좀 지켜봐야 될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지노맨 컴퍼니, 고바이오랩, 첫랩을 가장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면역 항암제에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자, 그 파이프라인의 이름은 GEN001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현재 미국 임상 1비상 IND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이 외에도 피부질환 치료제와 자폐증 치료제도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 제가 그거는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표기된 거 외에도 더 있거든요. 자, 아토피 염증성 질환 그리고 건선 자가 면역 질환 관련해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면역 질환에 대해서 또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위에 거는 호주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투약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임상 2상 IND 승인인 상태고요. 식약처 1상 IND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면역 질환은 호주 임상 1상 IND 승인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첫랩 같은 경우는 이 고용암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 호주 임상 1상 추진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임상 신청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허가가 나면 이제 임상 1상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첫랩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회원국들이 와서 참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동제약과 공동 연구 개발을 할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요 세 기업이 가장 빠르게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 또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치료제 현황과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좀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 이 파이프라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 요런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GEN001 자, 요게 면역 항암 치료제 관련한 연구고요. 자, 이 연구는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글로벌 대형 제약사인 머크와 화이자 이 기업들과 공동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LG화학하고도 이 동아시아 지역에 독점 공급하고 공동 연구 개발하는 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학교 병원하고도 공동 연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직 임상 단계는 아니지만 이 전임상 단계와 또 개발 단계에 있는 이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SB121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죠.
자, 요거는 자폐증 치료제 관련한 연구입니다. 자, 요것도 현재 임상 1상 인가를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GEN501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전임상 단계인데 요거는 피부질환 치료제 관련한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공동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노맨 컴퍼니에 관련한 이 주식 차트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이 파이프라인을 좀 살펴보자면 이 고바이오랩도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선, 염증성 질환, 천식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면역 항암제, 그리고 밑에 간질환,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과 그리고 전임상 단계, 그리고 개발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존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한국콜마 홀딩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죠. 대략 한 184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는 이 기술 이전 계약을 가장 먼저 이 체결한 기업이 바로 이 고바이오랩이기 때문에 고바이오랩 관련한 이 차트와 또 종목에 관해서도 굉장히 좀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첫랩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면, 이 첫랩 같은 경우는 이 파이프라인은 이 앞에 두 기업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자, 여기 없고 제가 여기다가 좀 뽑아 놓은 것 같은데요. 자, 요겁니다. 첫랩은 파이프라인이 이 면역 항암 관련해서 전임상 단계에 있고요. 이 장 질환 관련해서도 전임상 단계, 그리고 신경 질환 관련해서는 현재 개발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없기 때문에 새 기업 중에는 임상 단계가 가장 좀 뒤처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첫랩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동제약과는 또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150여 개국에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이 전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좀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첫랩이 다른 기업들과 좀 차별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기업이 현재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가장 이 강한 기술력과 연구개발 성과를 좀 내고 있다.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이유로 고바이오랩도 상장 이후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요. 여기서도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이런 차트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이 성장력은 성장성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자, 지노맨 컴퍼니도 좀 볼게요. 자, 이 종목은 12월 23일이죠. 자, 이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자, 이날 이전 상장을 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서 다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좀 꼬꾸라졌는데요. 이 종목은 아까 파이프라인을 제가 보여줬다시피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공동 임상을 추진을 하고 있고 LG화학과도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노맨 컴퍼니의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한 연구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런 것들로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좀 아래쪽으로 많이 빠졌지만 이 회사의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회사의 향후에 임상 단계의 진행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첫랩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상장한 지 시간이 지난 회사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시초가를 돌파를 한 이후에 거기서 계속 지금 지지를 하면서
돌파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한 차례 좀 주면서 이렇게 이제 신고가로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이 좀 보였던 종목인데 다시 좀 아래로 빠지고서 다시 상장 시초가 자리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넷 같은 경우는 고바이오랩과 지노맨 컴퍼니와는 다르게 플랫폼 서비스라는 차별화 부분이 좀 있죠. 그렇다고 이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이 종목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도 CBT P8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요. 이 대장암 치료제 관련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 내에 식약처에 임상 1상 IND 신청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이 IND라는 게 뭐냐면 임상 시험 계획 승인 신청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신청을 하면 이제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검토를 하고 인가를 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IND 신청이라는 거는 사실 학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임상 이상 단계서부터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임상 진행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이 무독성을 확인하는 부분, 이 사람에게 유해하냐 무해하냐 그 부분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상 이상서부터 실질적인 그 파이프라인의 효과가 이 검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단계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셀바이오텍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바이오랩, 지노맨 컴퍼니, 첫랩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에 전념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무제표 상태는 보자면은 검토를 해보자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는 이 재무제표를 좀 살펴볼까요? 자, 셀바이오텍을 좀 보자면 이 회사는 국내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에 관련해서 가장 먼저 시장을 좀 개척을 하고 시장에서 매출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켰던 기업입니다. 자, 연간 재무제표를 보자면 이 앞에서부터 훨씬 앞에서부터요. 대략 한 2010년도서부터 매출이 급성장을 했었습니다. 급성장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 당기순이익이 성장을 하는 회사였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정체기에 들어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그러면서 주가까지도 굉장히 급락을 하고 굉장히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이 수익을 냈던 회사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을 보자면 이 보이시나요? 부채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여기 작년 같은 경우 4.54%죠. 그리고 유볼 같은 경우가 이 회사에 엄청나게 이제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얘기인데 현금이 많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2,400%입니다. 엄청나게 이 현금 자산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노맨 컴퍼니, 고바이오랩, 첫랩과 달리 투자를 받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아주 이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현재는 뭐 좀 약간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률이 낮진 않습니다. 앞에 30%가 넘는 이 영업이익률대에서 아직도 12%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PBR 측면에서 700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한 1.4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적정 주가까지 좀 떨어졌다. 그리고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죠. 자, 이 회사를 그래서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차트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자면, 자, 이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2,000원, 1,400원대에서부터 무려 7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2,000원대로 좀 가정을 하자면 3,000% 올랐습니다, 여러분. 3,000%. 네, 대단하죠. 이때 이 프리바이오틱스,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시장에서 이 셀바이오텍이 독보적인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요. 자, 좀 정체기에 있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면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주가가 이렇게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박스권을 만들고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고서 밑으로 좀 빠져 있죠. 자, 이 평선이 쭉 하락을 하면서 역배열이 있다가 이렇게 이제 수렴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이제 붙었었죠. 그리고 한 차례 상승을 주고 이렇게 이제 정배열 초기를 만들어 놓고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차트의 모양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앞에 세 기업과 달리 이 셀바이오텍은 굉장히 유동성도 풍부하고 현금성 이 자산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연구개발비를 부담을 하면서 기업을 도약을 시킬 수 있는 또 기회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앞에 세 기업과는 조금 차별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임상 단계에서 보면은 세 기업보다는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장단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이크로 바이옴 시장, 이 시장이 향후 엄청나게 성장할 이 바이오 산업 섹터의 한 분야를 담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이 산업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한 산업 섹터의 이 종목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